이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문학 갈래 정리, 극갈래와 교술갈래, 문학의 네 가지 갈래. 지금까지 우리는 문학의 네 가지 갈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서정갈래와 서사갈래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극갈래와 교술갈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나리오와 희곡이 대표적인 하위 갈래인 극갈래와 수필을 하위 갈래로 하는 교술갈래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극갈래입니다. 극갈래란 무엇일까? 소설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문학이라면 극은 무대와 스크린, 브라운관에서 보여주기 위해 쓰인 문학을 가리켜. 극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없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지.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돼. 연극의 대본인 희곡,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는 비슷하면서도 달라. 둘 다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나리오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할 수 있어. 하지만 희곡에서는 배경이 무대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있어. 이런 제약 때문에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할 수 없지. 또한 시나리오는 다양한 촬영 기술이 이용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이러한 기술을 표시한 특수 용어들이 많이 적혀 있어. 이건 씬 넘버, 장면 번호이고 이건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장면을 확대하는 기법이야. 내레이션은 무대나 장면 밖에서 들려오는 설명 형식의 대사이고 이펙트는 장면의 실감을 더하기 위해 넣는 효과음이지. 페이드인은 새로운 장면이 시작될 때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기법을 가리키고 페이드 아웃은 장면이 끝날 때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는 기법을 가리켜. 시나리오에 쓰인 여러 촬영 기법은 극의 내용과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여.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 지문을 비교하며 인물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실제로 배우나 감독이 되었다 생각하며 읽어봐. 그럼 극갈래를 더욱 적극적으로 즐겨볼 수 있어. 극갈래 자, 잘 들으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학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차 시 학습지를 준비해 주세요. 학습지에 예쁜 글씨로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극갈래의 개념과 극갈래의 종류, 극갈래의 특징과 형상 방법, 그리고 극의 구성 요소 부분을 필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극갈래의 개념입니다. 극갈래의 개념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본 사건의 전개가 바로 극갈래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극 대본은 희곡이겠죠. 시나리오 대본은 영화의 대본은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것처럼 대본, 즉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갈래가 바로 극갈래입니다. 극갈래의 특징, 바로 서술자가 없다는 건데요. 서술자는 주로 소설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서술자였는데요. 극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극갈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극갈래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희곡, 시나리오와 같은 대본들이 있습니다.
극갈래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은요. 먼저 극갈래의 특징으로는 보여주기 형식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서술자가 없으니 당연히 서술자 개입도 없겠지요. 그리고 공연이나 상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경음악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효과음도 사용이 되면서 극갈래가 전개됩니다. 자, 다음 극의 구성 요소인데요. 이처럼 극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해설과 지시문과 대사의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희곡과 시나리오, 즉 극갈래의 대표적인 갈래인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희곡과 시나리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희곡입니다. 희곡은 일단 연극의 대본입니다. 연극의 대본이고 연극의 대본이다 보니까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모두 제약을 받습니다. 즉 무대 위에서 흐르는 시간이고 무대 안에서 있는 공간이며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희곡은 구성 단위가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장면 전환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하고요. 이것은 촬영을 해서 상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등장인물의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 단위는 각 장면이 될 것이고요. 장면을 찍어서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면 전환이 희곡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희곡과 달리 장면을 위주로 하다 보니 장면 번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촬영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하기 때문에 촬영 특수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앞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시나리오 용어들, 대표적인 시나리오 용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씬 넘버, 장면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 설명하는 나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음, 이펙트, 그리고 장면과 장면이 서로 겹쳐지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하죠. OL, 장면 겹침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CU, 클로즈업, 화면 확대가 있고요. FI, 점점 밝아짐, FO, 점점 어두워짐, 그리고 인서트, 장면 중간에 또 다른 장면이 삽입되는 인서트,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그 극갈래와 관련해서는 교과서에서 바바라 오코노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시나리오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학습 활동에도 나오겠지만 희곡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도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를 통해서 보았을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교술갈래입니다. 교술갈래란 무엇일까? 시, 소설, 희곡처럼 작가의 상상력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는 문학작품과는 달리 작가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문학작품들을 교술갈래라고 해. 설, 기등의 한문문학과 수필, 편지, 일기, 기행문 등이 교술갈래에 속하지. 시는 작가가 시적 화자를 만들어 대신 말하게 하고 소설이나 극이 등장인물을 만들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교술갈래의 작품들은 작가가 직접 이야기를 풀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사건 등에 대한 필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양식이지. 교술은 가르쳐 전해주다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전달할 목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교술갈래의 문학들은 대체로 설득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아. 교술갈래의 대표적인 갈래가 바로 수필이야. 수필은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것에서 깨닫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것인데, 우리는 이 수필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 등을 알 수 있어. 교술갈래는 시처럼 운율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소설처럼 구성이 복잡할 필요도 없어. 표현에 일정한 형식이 없지. 자신의 객관적 체험을 진술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통찰, 깨달음, 반성, 성찰 등을 담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가 있어. 따라서 교술갈래를 읽을 땐 어떤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살피며 읽는 것이 좋겠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21차 시 학습지 교술갈래 부분입니다. 교술갈래 개념, 종류, 특징과 형상화 방법을 필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술갈래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교술갈래는 작가의 경험을 통해서 감동과 깨달음을 얻은 것을 기록한 갈래입니다. 교술갈래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교술갈래의 종류, 하위 갈래로는 수필이 있습니다. 수필은 내용상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는데요. 경험 위주의 경수필,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논리, 사고 중심의 중수필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뭐 현대수필, 고전수필 이런 것들도 수필의 여러 가지 교술갈래의 종류가 되겠죠. 교술갈래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술갈래의 내용은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특히 경험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소로운 일상적인 문제들이 모두 다 내용이 될 수 있고요. 형식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교술갈래이고요. 다시 교술갈래의 특징을 정리를 하자면 작가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주관적인 정서가 표현되는 문학이고요. 그러다 보니 성격상 자기 고백적인 성격의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작가 자신의 개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문학적 갈래가 바로 교술갈래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술갈래 감상 방법과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술갈래 감상 방법입니다. 자, 교술갈래를 감상할 때는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가의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 나타나는 소재와 인물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작가 특유의 어떤 어조와 문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작가 자신의 개성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거의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는 문학인 만큼 수용할 때에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생각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술갈래, 수필과 같은 교술갈래를 쓰는 여러분들도 쓸 수 있겠죠. 이러한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 과정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내용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생성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라든지 성찰한 내용들을 담아서 내용을 생성을 해주고요. 그 내용을 의미 전달이 잘 되도록 즉 조직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개성을 잘 살린 그런 어떤 내용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서 교술갈래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술갈래의 예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윤대영의 한 그루 나무처럼이라는 수필을 읽어보았지요. 산행을 하면서 만난 그 참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한 작가의 생각을 쓴 수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술갈래까지 갈래의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갈래의 작품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학 갈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